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 일도 가슴을 졸이는 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 재택 치료자도 10만 명입니다. 자칫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는 분들이 청년층이라고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 가경입니다. 저는 단순히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의 문제,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이 5급, 7급 또는 8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비서관을 2명이나 거느리고 온갖 집안일까지 다 떠맡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껏 후보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리 처방, 카드깡, 법카 유형까지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진짜 몰랐다면 주변 관리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부인 책임인 양 모른 척하고 또 부인 김혜경 씨는 비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 채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잠깐 속이기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횡령 한우 같은 패러디물들을 직접 보시고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성 쉴드만 치고 있는 민주당과 여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에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일제히 공익 제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맞기 전에 이혼하지 그랬냐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스스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냐고 했더니 한 친여권 교수는 성남시장 때 일이니 도지사 때 일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적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께서 이제 명명백백이라는 슬로건을 제안하신 모양인데 말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상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딱 30일 남았습니다. 선대본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고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중하며 각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고 희생자 유족 그리고 사고 후에 영업을 폐쇄당한 상인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을 만났습니다. 3년 가까이 공사가 되면서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일선
구청과 시청에서는 이를 다 무시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제보를 업체에게 흘려주면서 업체들의 언론 플레이와 뒤에서 온갖 무마 공작만 진행되게 했던 그러한 실상들이 우리 시민들의 입으로 한이 맺힌 호소를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청, 시청, 지방의회, 국회의원 모든 지역의 정치가 기득권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깨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를 광주 지역에 도입시켜달라.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민주당의 독점 정치를 해체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후보님과 함께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책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권영세 본부장님의 지휘와 협조를 얻어서 전문가, 국회의원 그리고 실무자들로 특별팀을 구성하고 그 특별팀장을 정책본부장인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이 특별팀은 조사, 보상, 개선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매주 가급적 현장 또는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우리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정치의 구태 기득권을 깨는 선봉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특별팀은 전문성과 집념, 성실성으로 무장된 활동력 있는 우리 요원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주택, 재난, 보상, 법률, 행정 여기에 전문성과 활동력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활동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난사고 현장과 관련된 모든 사고와 비리에 대해서 새로운 국정을 운영하게 될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특별팀의 활동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하면 뭐하겠노 속이 사묻겠지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있으면 뭐하겠노 속이 사묻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혜경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김혜경 씨 사건은 과거의 조국 사건에 빗대었을 때 조국 사건은 공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이번에 김혜경 씨 문제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즉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서 여망하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언론과 방송 재갈 물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제 SBS 라디오는 시사특공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 PD를 전격적으로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지난 4일 방송에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는 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틀어준 뒤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1월 30일 토론회에서 당 대종에게 선서를 했던 충신 위증을 거론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모 PD가 불과 며칠 전 국민의힘을 향하여 잘못을 비난할 때는 무사했습니다. 야당은 비난해도 되지만 여당을 비난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PD 한 사람을 강제 하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후보 부인의 황제 갑질 의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적용하고 있는 잣대를 다른 방송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SBS 시사특공대 진행자 하차를 강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밝히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정의롭고 양심 있는 국민들에 의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는 물러나지만 2022년 민주주의 국가의 방송에서 그 정도 여유와 자유는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이 PD의 말과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달콤한 거짓이 아닌 불편한 사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을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보좌역 남동현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이소희 청년보좌역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보좌역 이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청년의 시각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김혜경 씨 갑질 논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땅콩 해양이나 보통 재벌들의 행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일반 사회에서 너무 만연해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실상 현실이고 청년들은 그러한 사실에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취업 준비를 할 때 항상 준비하는 면접 예상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질문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상사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을 해야 한다가 일반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어려운 취업난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내 직을 걸지 않고 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김혜경 씨의 지시 또한 이와 개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을 당한 그 7급 공무원이 상사의 소고기를 사다 주고 장을 봐주고 상사 집에 속옷 정리를 하려고 그런 우렁각시가 되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느꼈을 좌절감과 무력감 그리고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도지사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공노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갑질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과 강한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그 우월감과 강한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시고 알맹이가 없는 두루뭉실한 사과문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신 본부장분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